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ADGC 한 주를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DGC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MSCI 스몰캡에서 지수 편출이 되었죠. 이 두 가지가 큰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월요일 날 오미크론에서 이게 파동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1일천하로 끝났습니다. 틀어먹고 나온 구조, 그런 구조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실망감이 크고요. 탈출할 기회는 주지 않았다. 먼저 전환사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 나왔고요. 금액은 100억입니다. 조건은 이전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전환가액은 지금 3,562원이고요. 그리고 리픽싱 조정 최종 금액은요, 가능 금액은 2,494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EDGC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죠. 이걸로는 제가 100억, 150억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부족합니다. 이제 기간은 얼마 남지 않고, 주가는 지금 3,000원대 초반에 지금 머물러 있고, 이 주가가 반등을 내어주지 않고 4,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32, 220억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데 EDGC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걸 주가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뭔가가 재료를 터트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공된 재료면 안 되겠죠. 순수 재료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받쳐줘야 되는데 어찌 될지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100억. 지금 EDGC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억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100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전에 300억 발행했죠. 총 4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00억이 EDGC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500억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빼기 전환사채 상환해야 될 금액이 380억입니다. 그러면 EDGC 기말 기준으로 12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12월달 기말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물론 돈을 쓰겠죠. 돈을 영업적자가 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EDGC가 보유하는 금액은 한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많게는 100억이겠죠.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EDGC는 2월 달에 상환해야 될 나머지 금액 220억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되겠죠. 보유한 금액은 120억이니까 100억이 부족한 거예요. 마이너스 100억이다. 필요 현금 자산이 마이너스 100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부턴가 박땡땡 기자가 우리 EDGC 물고 뜯는 기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자가 지금 기사를 쓰지 않아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소문을 만들어내던 기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는 계시라는 것이고요. 이제는요, 신상철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도 이 유동성 위험은 전체적으로 해지를 다 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2월 달에 220억이란 이 돈이 상환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380억 들어올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는요. 네이버 카페에 채권 투자하는 카페에서 리딩 하시는 분이 32 전체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떨어졌다. 주가가 너무 하락되었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고 그리고 매도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쪽 카페에서는 전체 금액이 다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커졌는데 그 외에 이제 220억이 돈들이 물론 3,000원대에서 상환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확률은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신상철 대표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외형 성장을 충분히 키워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자본을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신 대표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주주들이 전체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다. 그게 되어야지 이 빚쟁이들도 돈 갚아라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께서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 되었던 이 텔레그램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싱가포르 투자청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자본 조달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 돈 220억도 안 들어오죠. 그러면 충분히 그 자본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된 금액 이 120억가 이런 것들로 미래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원을 확보를 하게 되고 우리 주주는 안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가도 저점이 여기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MSCI 글로벌 스몰캡 인덱스 지수에서 EDGC가 편출이 되었습니다. 이 편출 종목 47개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편입 종목은 15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47개 중에 요 3개는 FNF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LNF 이 3가지는 지금 스몰캡 인덱스에서 스탠다드 인덱스로 넘어갔죠. 그러면 스몰캡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들이나 펀드들은요, 얘네들은 여기에서는 편출이 되겠지만 다른 이제 스탠다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펀드들이 또 다시 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편출만 된 종목들은요, 문제가 생기죠. 결국 패시브 펀드들은 기초자산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지수 추종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액티브 펀드들은 그 펀드 내안에서 일정 부분은 그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지만 패시브 펀드들은 지수 추종만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ETF들이 전부 다 지수 추종만 하기 때문에 편출이 된 종목들은 펀드 내에서 솎아내야죠.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 받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EDGC 11%까지 치솟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지금 8%대로 떨어져 가 있죠. 그리고 11월 30일 날 발표가 있은 이후에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2일에 걸쳐 가지고 지금 ETF에서 지금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거 살펴볼게요. 30일 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CL그룹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CL에서 지금 건 60만 주가 기어 나왔습니다. 62만 주, 62만 한 몇천 주 되겠네요. 그죠? 이게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2일 날이죠.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틀에 걸쳐서 1일날 2일에 걸쳐가지고 지금 13만 한 5천 주가 기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티그룹이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전량 다 나온 물량들이에요. 얘네들은 이 펀드들이 뱉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이걸 담았냐라고 우리는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편출된 종목들 보시면요, 작년 코로나 때 상승분이 나왔던 시총 작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시총이 굉장히 상승분이 컸죠. 시총이 높아지니까 스몰캡에 지수가 편입이 된 것이죠. 5월 달에. 5월 30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 요때 이제 그 당시에 추종하고 있던 만들어져 있던 펀드들은 이때 이미 담았습니다. 담을 수밖에 없죠. 새로 편입이 되니까. 그럼 그때 만들어진 펀드들은요, 전부 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손실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그 펀드들이 지수 내에 일정 부분 뭐 1% 미만입니다. 뭐 종목들이 우량 종목들 지수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뭐 한 2% 뭐 이렇게 1% 정도 담는데 그 외에 지수 하단에 있는 지수 편입 종목 중에 시총이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요 0점대 담아요. 0점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어찌되었든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손실이겠죠. 그래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는 편출이 되었기 때문에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다 그런 물량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물량이 없느냐? 있습니다. 일단 BNP 같은 경우에 BNP에서 지금 한 작년 요때 담았던 게 35만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에서 지금 담았던 게
23만 주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요, 한 60만 주? 한 58만 주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게 이제 스몰캡 때문에 담았다라고 보이는 거는 요게 지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외에는 저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58만 주 이 물량도 EDGC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나오면 조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평단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EDGC에서 도망갈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장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EDGC 주주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도망가셔야 되는 분들,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 기회가 참 안 오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도망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기다릴 재료는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본 확충, 두 번째는 항체 키트 승인.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지 도망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장투하시는 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는요, 그레일이 지금 14만 명의 액체 생금 지금 임상에 들어갔죠. 수조원 때에 임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액체 생금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홈스가 예전에 사기를 친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액체 생금 같은 경우에는 긴가민가, 아직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사기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액체 생금이 지금 의료계, 과학계 이런 데 할 거 없이 지금 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체가 확실히 명확해질 때, 그때 액체 생금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조직 생금은 역사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학인 이 액체 생금에 저는 베팅을 한 것이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수익에서 EDGC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투자를 할 것이고요. EDGC 포에버 할 것입니다.